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채용고고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죠? 네, 이번 주 살펴볼 기업은 바로 편의점 업계의 대표적인 두 강자입니다. 바로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기업이죠. Wow. 네, 잠깐 홍보 타임을 먼저 가지자면은 현재 저희 457딥의 홈페이지에 이 BGF 리테일의 자기소개서 항목풀이가 게시되어 있고 GS 리테일도 조만간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항목풀이 보시면서 자기소개서도 작성하시고 또 피드백 게시판을 통해서 피드백 요청하시고 그래서 자소서 꼭 점검받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자소서가 중요한 곳이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요새 이제 유통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요새 유통사 채용이 별로 없네. 뭐 뜨는 게 없네.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그런데 또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 채용을 보면 또 여러분들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유통사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보유한 곳이 늘 사람을 좀 필요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근데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긴 한데 진짜 유통 준비하는 분들이 요즘 곡소리가 나요. 유통 쓸 곳이 없다. 채용이 없어. 그쵸? 너무 없어. 이게 11번 가도 어렵다고 하고 이게 이마트나 신세계도 어렵다고 해서 진짜 큰일이에요. 아주 그냥.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여러분들 이제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뭐 롯데나 신세계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11번원 같은 플랫폼 이런 유통사들도 지금 구조 조정을 굉장히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신흥 강자로 떠오른 뭐 쿠팡, 알리, 테무 이런 곳들이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갈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로 알리랑 테무 같은 게 신흥 강자긴 한데 또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니까 이게 그렇죠. 채용으로 연결되진 않지. 그쪽의 성장이. 그쵸. 거기는 뽑아주진 어,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통을 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이 유통사 문이 좀 좁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 채용이 아주 고마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주요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별거 뭐 별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유통이다 보니까. 그쵸.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기업 모두 그냥 편의점 유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항상 학생들 만나보면 알잖아. 이게 이제 CU랑 GS 쓰는 애들 많은데 네. 이게 CU랑 GS25가 이제 회사 이름이 아니라 이게 그 편의점 이름이라는 거, 브랜드 이름이라는 거를 항상 알아둬야 돼요. 이게 맞아요. 항상 이게 지금 정작 회사 이름은 BG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인데 진짜로 이 리테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BGF 리테일은 뭐 CU랑 전혀 연관이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버벅댔는데 BGF 리테일은 이제 이게 CU를 전혀 떠올리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고 GS 리테일은 또 GS 칼텍스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 정유회사인 줄 알아요. 응?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GS25시 이거 좀 GS25시라고 옛날엔 GS25시가 맞았어 또 그쵸. 한때 왜냐면 맞았죠. 25시간 동안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러나 GS25입니다 그냥 이것도 이런 사소한 실수 제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채용을 보면 근데 이제 좀 많이 뽑는 게 아무래도 편의점 영업 관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러한 지금 CU라든지 이제 GS25C가 아니라 GS25 이런 점포들을 이제 관리하는 영업 관리 업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업 관리자마다 점포 한 10개에서 뭐 15개 정도를 맡아가지고 요거 점포 매출 오를 수 있도록 뭐 발주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점포에서 발생하는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사 차원에서 좀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 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드라마에 한 2년 정도 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있어요 거기 이민기 나오는 드라마인데 요즘 네. 이민기 씨 뭐 하실래 아무튼 저기 거기 이민기 씨가 이 편의점 영업 관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직무 분석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또 저는 이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보신다고 하면은 조금 재밌게 공부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면접을 준비할 때나 그럴 때 이제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낫고, 왜냐면 편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쵸. 이제 이 편의점 영업 관리가 이민기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취준생들한테는, 특히나 편의점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그쵸. 재밌잖아. 그쵸. 예, 그래서 전 좀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다. 그쵸. 드라마도 보고 직무 공부도 하고. 네, 음, 일석이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직무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 텐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뭐냐면 이제 두 기업이 업태나 하는 일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편의점 점포 사장님을 지칭할 때도 BGF 리테일은 이제 점주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요. 근데 이게 반대로 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경영주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뭐 GS 리테일을 쓰는데 점주님이라고 하고 BGF를 쓰는데 경영주라고 하고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용어가 어떤 게 차이 나냐면 이제 편의점 영업 관리를 지칭하는 단어도 이제 BGF 리테일은 뭐 스토어 컨설턴트 이래서 SC라고 부르고 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OFC님, OFC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 사실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인사 담당자들도 솔직히 편의점 쓰는 친구들 다 알아요. GS도 쓰고 뭐 BGF도 쓰고 서로 뭐 BGF 쓰는 친구가 GS도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쓰는 거 다 아는데 근데 그래도 이런 사소한 용어 하나까지 다 체크하고 알고 있냐가 사실은 요게 로열티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봤는데 요런 용어를 하나 틀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좀 안 좋은 시선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로 이건 기업에 대한 성의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슷한 이런 밸류의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GS랑 BGF 말고도 다 그쵸.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복붙하더라도 이제 이런 디테일한적인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나중에 면접 가서 얼마나 창피하겠어. 안 그쵸. 그래요? 자, 아무튼 이번 책에도 독특한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번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BGF 리테일은 일단 지원 자격이 조금 있습니다. 뭐 어학이나 자격증 이런 걸 쭉 나열해 놓고 거기서 하나라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토익 700점만 있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조건 하나만 충족된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마구마구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따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이란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고 보시면 거기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설명도 듣고 눈도장도 찍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캠퍼스 리크루팅을 간다고 해서 꼭 붙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가면 당연히 좋은데 안 갔다고 GS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뭐 캠퍼스 리크루팅도 여유대심 하시고 그다음 그게 아니어도 공채를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마구마구 지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채용을 보면요. 뭐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이렇게 두 군데 다 뭐 인사나 구매 총무, 뭐 경영 지원 등 이런 사업 관리 직군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업 관리로만 이루어지는 회사가 아닌데 왜 그러죠? 네, 이제 이게 신뢰도 높은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요. 이제 기업의 철학이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업 관리나 지원 직군의 일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의 이제 최전방의 일인 이 영업 관리 직무를 겪어본 사람이 더 잘 관리하고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우리 회사 본업 자체가 편의점 영업 관리, 편의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사업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실제로 유통 현장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SC든 OFC든 연차가 쌓이고 나서 직무 순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좋은 철학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찌 보면은 고깃집이 되게 유명해져서 2호점이 생기는 거고 3호점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게 막 그쵸, 엄청 많아서 이제 기업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쵸, 물론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력이 좀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크게 했지만은
근데 그런 철학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업계라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예. 그쵸. 사업의 본질을 알아야죠. 왜냐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그 내가 아무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더라도 현장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좀 더 잘 배려해 주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언제든지 또 이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좀 존중하는 문화가 더 시너지가 날 거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제 그 좋은 회사야. 그쵸? 네. 음. 그러면 인제 어떤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유통이나 뭐 영업 관리 지원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만큼은 인사 직군이나 구매 총무, 뭐 경영 지원 등 사업 관리 직군, 그리고 지원 직군에 대한 지원하신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일단은 영업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이 영업 관리라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인사하고 싶은데 뭐 총무하고 싶은데 갑자기 영업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영업 관리라는 일이 또 맞으면 그쪽으로 커리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당장 스펙은 부족하지만 '내가 뭐 인사팀에 좀 가고 싶다.' 이러면 영업 관리를 하면서도 뭐 직무 자격증이나 아니면 그런 스펙들을 더 쌓은 후에 직무 순환 신청을 해서 한번 그 기회를 노려보는 거죠. 아 그렇죠. 인제 어찌 보면은 신규 채용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내가 부족한 왜냐면 좀 사업관리직군 그 학벌도 그렇고 스펙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정말로. 네. 완전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하나생명입니다. 우리나라 탑3에 드는 생명보험사죠. 연봉이 어마어마하고 또 63 빌딩에서 근무할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여의도죠, 여의도. 여의도 한복판. 아 어 네, 사실 여러분들 연봉이나 뭐 근무지만 봐도 알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 보험업계를 입사한다는 것이 좀 까다롭기도 한다는데요. 이 보험사를 좀 처음 준비하시는 취준생 분들은 한 가지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게 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일단은 이 제가 봤을 때는 생명보험이지만은 이 손해보험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유 이거 기본인데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제가 진짜 쉽게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암이나 사고와 같이 이 생명과 직결된 신체적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말하고요. 손해보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은 암이나 실손보험처럼 우리 어떤 신체와 관련된 병이나 질병과 관련된 보험들이 좀 대표적이고요. 손해보험은 여러분들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탑3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생명의 이제 주요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를 가지고 생명보험계의 탑3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이 보험업계에 아주 큰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재판 분리 현상이에요. 이 재판 분리 현상이 뭐냐라고 하면 제조, 판매입니다. 그래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하나생명은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전속 설계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 이제 GA라는 보험 대리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A 보험 대리점이라든가 인제 재판 분리 현상 이런 거 얘기해 주신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재판 분리 이러면은 뭐야 재판이랑 좀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뭐 법원과 관련된 얘기가 보험이니까 법원 쪽인 거야? 이 처음 그쵸? 보는 친구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용어만 들으면 딱 그렇게 느낌 오실 야 수도 이거 있어요. 좋네. 그래서 GA도 어쨌든 이거 그 보험업계 준비하신 분 외에도 뭔가 이제 어디 신문이든 어디든 많이 봤을 텐데 GA 뭐죠? GA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GA는 이제 쉽게 말해서 보험 대리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생명 같은 데는 하나생명의 보험 상품만을 팔 수 있는 이제 전속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생명 상품만 팔 수가 있는데 이제 GA는 대리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통신사 가면 뭐 SK텔레콤, LG텔레콤, KT 다 하듯이 그쵸. 여섯 개요. 예. 네, 그런 것처럼 GA는 여러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을 다 팔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사들도 이게 이제 하나의 회사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을 팔 수 있다 보니까
이제 GA로 좀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소위 보험 상품을 이제 제조만 하고 대리점이 거의 GA가 판매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판 분리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영업 마케팅에 보면 이 GA 채널을 좀 관리할 수 있는 GA 사업이라는 직무가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방금 했던 편의점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치? 네, 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보험업계도. 그쵸. 예. 그러니까 제조사는 따로 있고 유통사도 따로 있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도 이거 판매하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생명 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경쟁이네 또 어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번 채용에 이 브레이크 패스트 전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이제 빨리 취업하고 빨리 쉬자는 의미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여름방학에 6주 인턴을 하고 합격 발표가 나면 이제 1월에 입사하는 걸 말해요. 이게 SK가 옛날에 이제 공채를 하던 시절에 상반기 채용을 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합격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반년 놀다가 내 하반기 채용에 합격한 친구들은 같이 1월에 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좋다. 그쵸. 너무 이게 좋죠.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냥 돼서 노른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직장인 아마 이제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직장인이 된다는 게 이게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가죠. 뭐 솔직히 우리의 로망 유럽 여행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쵸. 학생 때 돈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뭐 취업했겠다. 진짜 반년이면은 유럽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미국 한 바퀴 돌고 와도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쵸.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회사 입사 확정 받고 반년 동안은 맘 편히 놀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제도죠. 근데 이제 돈이 좀 걱정될 수도 있겠다. 그쵸. 저는 그래서 한 2달 열심히 일해서 알바비 버시고 4개월 그 돈으로 열심히 노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 아유, 예,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전 직무에서 전공 무관입니다. 그래서 문과분들도 지원할 수도 있고 이공계 분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공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보험사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지점장 업무도 많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가고 싶은데 나는 뭐 은행처럼 필기를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준비한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금융권의 보험사로 좀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뭐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입니다. 새마을금고 아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거든요. 혼돈하지 않길 바래요. 잠깐 홍보 타임 또 가시면은 저 457딥에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자기소개서 항목 풀이가 이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기업 분석이라는 자기소개서 문항 풀이가 올라가 있는데 그거 보시고 또 이제 자소 다 쓰시면 피드백도 받으셔서 꼭 점검 받은 상태에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찌됐든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해요. 길기도 하고 이게 우리는 새마을금고에 좀 익숙한 삶을 살잖아요. 우리 근처에 있으니까.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중앙에 있는 새마을금고야? 네, 당연히 아니고요. 새마을금고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 새마을금고는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서 금융상품을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 주변에 살펴보셔도 새마을금고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새마을금고, 뭐 무슨 새마을금고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런 걸 보통 지역금고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고를 좀 지원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들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 새마을금고들을 감사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상품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런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고 또 새마을금고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그런 금고의 은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457딥의 그 새마을금고 중앙에 기업 분석이 올라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중앙이지만은 이번 어떤 이제 이런 정보 강의들을 통해서 뭐 기업 분석이든 뭐든 보면서 이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말고도 뭐 농협중앙회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또 은행 중앙회들이 있으니까 그쵸? 중앙회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보는 것도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필기 전형은 또 굉장히 특이야. 이게 온라인으로 봐요. 온라인으로. 이게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는데 약간
그 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입고 막 팬티만 입고 죄송합니다 저기 아무튼 이제 날도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 특이한 게 음. 예정일이 수요일이에요. 평일에 보거든요.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 이러면 이제 연차를 쓰지 않으면 응시하기가 좀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좀 구직을 하는 우리 생취업 준비생분들 있으시잖아요. 요런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필기가 그만큼 스트레스니까. 이거 시간 확보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노린 걸까? 중앙이가 노린 걸까요?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노린 걸 수도 있다고 봐. 이 정도 대놓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러게요. 중고 신입분들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중고 신업이 네, 중앙에는 누가 지원하시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요.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니까 꼭 금융권 준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금융권 준비한 사람만 뽑는 건 아닙니다. 중앙회는요. 뭐 홍보 업무도 하고요. 마케팅도 하고요. 굉장히 뭐 총무 업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뽑기 때문에 금융권 준비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업에 뭐 경영 지원 직군처럼 지원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누가 지원할 수 있냐라고 하면 금융공기업 준비하셨던 분들 있죠. 예, 그분들도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붙으시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좀 공익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금융공기업 준비하신 분들과 잘 맞닿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설명 이번에도 감사했습니다. 네.